어쨌든 사태가 좀 이제 악화 그리고 걷고 있는데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처음에는 스타벅스 사장을 날렸다가 드디어 자기가 보다 못해서 한 며칠 뒤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뭐 사과 내용을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유경선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 사과를 정말 좀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되게 표정이 약간 영혼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상 비평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을 듣다가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 이 마지막에 뭐 이제 사람 우리 생각이 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이건 진짜 대체 저 사과문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굉장히 문제적인 어떤 역사관을 마치 서로의 견해 차이인 것처럼 그렇죠. 비틀어서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뭐 임직원에게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어떤 그런 역사관은 사실 본인의 역사관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문제들이 더 커졌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생뚱맞게 들렸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사 교육을 뭐 전원끼리 하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까지 뭐 얘기할 정도로 하여간 정말 좋은 사과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뭐 시스템 정비를 하고 직원들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들리냐면 내 잘못은 아니고 일단 신세계에서 나중에 정용진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니고 직원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승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 이렇게 좀 들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설희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재벌들의 사과문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만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저도 많이 써요. 그거. 네, 기자들도 사실 많이 네. 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전형적인 이 사과문 형식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다만 이후부터 이제 진짜 사실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서도 이제 다만 이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마음은 모두 같다. 저는 이 문장을 딱 들으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국민들에게 막 서로 이해하자고 왜 훈수를 두지? 약간 이런 황당함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제가 꽂히는 문장이 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이 스벅 사태를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사적인 비극을 조롱한 거는 명백한 잘못인 건데 이거를 생각의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문구는 정 회장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추가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제 이걸 홍보팀이 썼다 그럼 그 홍보팀은 진짜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가 생각 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은 들더라고. 이게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경우는 국가 폭력인데 이걸 생각의 차이로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좀 많이 문제가 있다. 네.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음. 이 재벌 회장이고 워낙에 그동안 누가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경악을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경에 앉아서 온라인 기사 가끔 쓰는데 사과문은 안 쓰고 나중에 이제 비판 본물 이런 기사를 역으로 뒤집어 쓰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신세계에서 밝힌 실무진의 실수 아니면 실무진의 뭐 이게 걸러지지 않은 이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오너의 성향을 먼저 고려하는 기업 문화 때문이다. 그래서 정 회장이 알았든 몰랐든 그동안 정 회장이 쌓아놓은 업보가 이런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직원들에게 돌릴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재벌 회장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기업 문화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아니되옵니다를 못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 문화가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해서 오너 리스크라는 게 과연 그 신세계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개인 자산만 4조 원대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꽤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감형 재벌이었고 뭐 SNS에 요리 사진 올리고 와인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뭐 댓글도 달고 뭐 야구 구단주도 되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재벌 회장님
보통 재벌들이 은둔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친근하고 그래서 심지어 대학 가서 인문학 강의도 하는 모습을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용진형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한때는 좀 재벌이 신선하다. 생각보다 인간적이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해온 대로 지금은 정반대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가 그고 재벌 리스크, 뭐 오너 리스크 이런 리스크가 수식어가 따라붙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은 그래서 정용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변천사를 겪게 됐는지 그 가계도하고 성장 과정을 뭐 차근차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진 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정용진 회장 일단 1968년 9월 19일 생입니다.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의 외손자예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인 건 다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어머니가 이건희 회장과 남매지간인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이고 여동생 정유경 회장이 신세계 백화점을 총괄하고 있는 남매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집안이고요. 결혼은 2번 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배우 고현정 씨와 첫 결혼을 했고 이혼 후에 둘째 결혼은 플룻 연주자 한지희 씨와 했습니다. 경복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왔는데 서울대는 나왔다고는 할 수 없고 중퇴를 했어요. 네, 서울대 서양사학과 중퇴를 하고 1994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1995년에 신세계에 입사를 해서 2024년에 신세계 회장에 취임을 하게 돼요. 이재용 회장과의 인연은 나중에 뭐 뒤에 정리를 하겠지만 동갑이잖아요. 같은 동갑이고 그리고 이제 이병철 선대 회장의 손자와 외손자 지간인데 나란히 경복고와 서울대를 같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용진 회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또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 동양사학과로 또 이제 학과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동양사학과가 입결은 조금 더 당시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재용 회장이랑 여러 가지로 좀 비교가 되는데 이재용 회장은 좀 조용하고 약간 좀 많이 이렇게 티가 나는 외향적인 스타일이 아닌 걸로 보이는 반면 정용진 회장은 굉장히 활달하고 또 외부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 경복고에 동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은 기수끼리 이제 또 회장을 뽑잖아요. 총동문회가 아니라 뭐 이제 같은 기수의 뭐 동문회를 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동기 동문회 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사실 이런 재벌 일가에서는 이런 거를 잘 안 할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지금 유경선 기자가 얘기한 거 제가 하나 덧붙이면 저도 이 방송하려고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 중이나 뭐 지인 중에 서울대 서양사학과 나온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이재용 회장하고 정영진 회장 차이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다 경복고 동기인데 공부는 이재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입결이 더 높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학력고사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면 입결은 매년 변해요. 지금도 왜 정시는 왜 눈치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적은 비슷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고등학교 성적은 이재용이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이재용 회장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한테 했던 말이 뭐 서울대 법대를 갈까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당시 서울대 법대는 지금으로 치면 한 서울대 의대쯤 되는 과죠. 그랬더니 이병철이 삼성을 물려받을 놈이 무슨 법대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말을 하길래 그러면 경영대를 갈까요? 그랬더니 서울대 교수치고 삼성 같은 회사 만든 놈 하나 없는데 거기서 뭘 배우겠냐.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배워라 해서 이재용 회장이 동양사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동양사학과는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일 좀 괜찮은 학문이었고 우리나라 그 당시 수준에서 세계 최고가 될 만한 수준의 학문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사학과를 택했다. 그리고 삼성하고 일본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갔다. 이게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영진 회장은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좀 애매해서 서양사학과를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서울대교들이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은 기억을 하는데 정영진은 잘 기억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정영진 회장이 일찌감치 그만두고 브라운대로 가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정영진 회장이 굉장히 그 좀 개인 뭐 또 돈도 많고 집안도 빵빵한 이병철 회장의 손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인 이병희 회장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부호 1위에 오를 정도였고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영진 회장이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전 회장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여동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MZ들한테는 이제 올데이 프로젝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전 그 문화부장이에요. 이래서. 맞다. 그죠. 거기 이제 애니의 할머니로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니가 이 정용진 회장의 여동생인 이제 정유경 이제 신세계 회장의 장녀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명희 회장은 이 재계에서는 경영 능력은 좀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인물인 게 이게 1991년에 삼성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가 됐을 때 그때 이명희 회장이 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랑 영등포점 그리고 이제 조선호텔 한 개만 이제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독립한 지 한 7년 만에 이제 유통사업 외에도 뭐 신세계 건설이나 뭐 신세계 푸드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계열사를 늘리면서 지금 한 49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이제 뭐 이제 많은 계열사를 이제 거느린 이제 유통 전문 이제 그룹사로 성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장녀인 이제 이인희 고문이 이제 한솔그룹을 이제 경영을 했고 이제 차남이 이제 고 이창희 회장이 이제 세안그룹을 이제 경영을 했고 그리고 장손인 이제 이재현 회장이 이제 CJ그룹으로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세안그룹은 이제 중간에 좀 해체가 됐었고 이제 CJ는 좀 독립 과정에서 좀 삼성과 좀 갈등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세계가 어쨌든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한 기업들 중에서는 좀 가장 성공적으로 좀 잘 자리를 잡은 케이스로 꼽혔기 때문에 좀 경영 능력은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신세계를 성공시킨 덕분에 이제 이명희 회장이 이제 2001년부터 이제 한국 최고 여성 이제 부호 반열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2014년까지 계속 이제 재산 1위를 이제 자리를 지켰고 한때 이제 주식 자산이 이제 2조 2천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용진, 정유경 남매한테 지분을 대거 증여를 하면서 이제 좀 공식적인 순위는 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그 경영자이기도 한데 성격 자체도 굉장히 강단 있고 철저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요 이제 철저하고 이제 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병철 삼성 창업주한테 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좀 막내딸이어가지고 항상 좀 곁을 지켰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남매 중에서 막내딸이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예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생전에 이제 어딜 가든지 항상 이제 이명희 회장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이제 꼼꼼하고 좀 철저한 성격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일화가 유명한데 이제 젊은 시절에 이명희 회장이 이제 부친의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는 과일의 당도까지 본인이 직접 다 맛을 보고 이 비서실에 이제 들여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삼성의 이제 비서실 직원들이 이제 이 회장을 보면서 이제 막 감독관이다 막 이렇게 불렸을 정도고,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은 지금도 이제 선친을 좀 최고의 경영 멘토로 좀 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이제 본사 회의실도 그렇고 이제 아들이 이제 정용진 회장 방에 이병철 전 회장이 이제 초상화를 좀 걸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충무로에 이제 신세계 신사옥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거기 이제 1층 로비 중앙에 이병철 창업주의 흉상을 이제 세워놓은 일화가 좀 유명한데 이 흉상을 이제 이명희 회장이 직접 이제 지시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제 닮은 이제 완벽한 이제 모습을 만들려고 그 삼성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여러 이제 흉상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회장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본 다음에 제일 닮은 형태로 이제 이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어쨌든 이제 뭐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라는 이런 선친의 유지를 이제 신세계 직원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흉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요. 뭐 약간 이제 경영 이제 멘토로 아버지를 이제 경영 멘토로 삼다 보니까 이제 뭐 의심이 가면 쓰지 말고 이제 사람을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이런 뭐 이제 이병철 창업주의 뭐 용인술이나 이런 경영 스타일을 아주 고스란히 빼닮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대단한 경영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단한 경영자가 아들인 정용진 회장은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켰는지, 그래서 정용진 회장과의 관계도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재계에서 내려오는 뭐 독한 훈련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일화는 정용진 회장이 이혼을 한 후에 한동안 좀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정신 좀 차려라라는 뜻으로 매일 그 용산구 한남동 집에서 당시 개점을 앞두고 있던 이마트 양재점까지 뛰어서 출근을 해라라고 시켰다는 일화가 계속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대로를 그러니까 뛰어가게 되는 거죠. 한남대교 건너서. 근데 뭐 한겨울에 엄청 추운데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마음을 잡고 업무에 복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어쨌든 되게 엄마를 많이 무서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재계 쪽에서는 뭐 엄마 말은 듣는다. 뭐 엄마가 굉장히 엄하고 그래서 뭐 정용진 회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뭐 이명희 회장뿐이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 SNS도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정용진 회장 SNS가 굉장히 문제적이었잖아요. 근데 2023년 8월에 그 이렇게 올려요. 당분간 포스팅 못 올린다. 올리지 말란다. 업무에 참고 바란다. 근데 누가 올리지 말라고 했을까? 사실상 엄마가 올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 그런 걸 다 올리지 말란다고 올리는 것도 참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2024년에 정용진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때 이명희 회장이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너 앞으로 야구장 그만 가라. 그리고 아. SNS 끊어라. 너 그래야 회장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SNS를 끊었다. 뭐 이제 뭐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엄하다는 게 중론인데 제가 들은 또 다른 얘기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명희 씨가 지금 어쨌든 엄한데 아들을 엄청나게 편애를 해서 여동생인 정유경 그 회장이 굉장히 좀 질투를 하고 본인은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뭐 식사하는 걸 누가 지켜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명희 회장이 정용진 회장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꿀 떨어지는 눈으로 둘이서만 얘기를 하고 그 정유경 회장은 아버지랑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누가 해준 얘기를 좀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우리가 정용진 회장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고현정 씨와의 결혼인데 이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젊을 때 일인데 굉장히 그 고현정 씨는 톱배우였고 그래서 당시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한 이게 세기의 로맨스라고 막 그때는 포장이 됐었어요. 뭐 어디 미국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말은 파경이었고 이후에 이제 재벌과 시집살이가 얼마나 매운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별별 이상한 소문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뭐 구박을 했네 뭐네 뭐 별별 소문이 많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제 저도 조금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9년 가까이 어쨌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너무 깐깐한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시집살이가 고돼가지고 이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많이 나왔고 그 이혼 이후에 이제 고현정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약간 뭐 약간 어머니를 겨냥하고 한 말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그 제가 이제 당시에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그 고현정 씨가 이 결혼 생활 도중에 좀 몇 차례 좀 의아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선배께서 혹시 기억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네. 계시죠?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뭐 네.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2001년쯤에 그 일단은 서울 한남동의 자택에 이제 안방 이제 화장대 서랍에 이제 결혼 예물이었던 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제 4.5캐럿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제 보관했었는데 이게 도난을 당했다 이러면서 경찰에 이제 일단 신고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03년쯤에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 이제 그 주차장에 그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세워놨는데 이게 도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당시의 시가로 1억 7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어쨌든 기사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게 또 문제냐면은 이 차가 이제 정 회장 일가가 사비로 산 게 아니라 이 신세계백화점이 법인 명의로 산 회사 차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고현정 씨가 이제 이 도난 사고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니까 이제 회사 차를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다가 이제 이런 사실이 또 같이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세계는 이제 뭐 이거를 진짜 의전용으로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 고현정 씨 때문에 이런 사실이 좀 대중한테 알려지게 된 거니까 얼마나 이 깐깐한 시어머니한테 눈밖에 났을까 좀 그런 걸로 좀 보이고 이런 좀 이렇게 소소한 갈등의 누적이 결국은 이제 약간 파경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차량 가지고는 그 뒷배경 가지고 말이 많았죠. 이제 네. 그때 여기서 좀 입에 옮기긴 그런데 저도 뭐 요때는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요. 뭐 일단 이명희 회장이 무시한 것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유경 시누이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현정 씨가 뭐 어디 모임 가서 무시당하고 뭐 이런 소문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재벌 2, 3세들이 모이는 V 소사이어티란 모임이 있대요. 뭐 이런 모임에 가서 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브라운 대학교 동창회 이런 데 갔는데 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뭐 브라운 대학의 축제가 어땠어? 뭐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갔는데 고현정 씨가 거기 낄 자리가 없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하고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현정 씨가 아무리 뭐 당대의 톱스타고 아름다워도 그거 잠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서 이너서클에 못 끼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고현정 씨가 소외내지 방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아까 그 차량 도난 사건 같은 뭐 그 뒷배경에 나오는 무수한 소문들 그런 것들이 다 초래된 것이 이 고현정 씨가 좀 약간 소외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고현정 씨하고 정영진 회장 사이에 애가 둘이잖아요. 근데 애들 생일이 같은 달이랍니다. 같은 달인데 그래서 그 달만 되면은 고현정 씨가 근데 이혼할 때 조건이 애들이 성인 될 때까지 못 보게 했다 뭐 이런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달만 되면은 고현정 씨가 약간 우울증에 시달렸다 뭐 이런 그 여담도 있더라고요.